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3학년 3반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풍초등학교에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어떤 교통수단을 타는지 주의 깊게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두 동영상 잘 보고 왔나요? 선생님이 영풍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세 가지의 교통수단을 사용했어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요? 네, 맞아요. 자동차도 이용했고, 지하철도 이용했고, 버스도 이용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비행기나 기차, 지하철, 버스,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요? 가마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있을 수 있고, 뗏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옛날 교통수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문제 다 같이 알아볼까요? 학습 문제를 함께 읽어봅시다. 옛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을 알아보자. 우선 옛날 교통수단 빙고라는 활동을 한 후에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면 이라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 1 옛날 교통수단 빙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활동지를 뽑아와야 돼요. 이 활동지가 없으면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지금 활동지를 뽑지 않은 친구들은 뽑아주고 만약에 활동지를 뽑지 못하면 직접 빙고판을 그려줘도 좋아요. 자, 그럼 빙고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지를 보면 9개의 빈칸이 있어요. 이 9개의 빈칸에 보기에 있는 9개의 교통수단을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이 9개의 교통수단은 모두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교통수단입니다. 이 9개의 교통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말, 당나귀, 가마, 뗏목, 돛담배, 소달구지가 있죠. 또 전차, 증기선, 비행기가 있어요. 이 9개의 교통수단을 여러분 마음대로 섞어서 이 빈칸에 채워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채워봤어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채워서 다시 동영상을 틀어보길 바랍니다. 모두 빙고판을 다 채워왔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빙고를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교통수단 하나를 말하면 그 교통수단을 지워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마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마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차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전차를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워주다가 3개의 교통수단이 한 줄을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만들어주면 그때 여러분들은 빙고라고 외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마, 당나귀, 전차 이렇게 지워줬으면 그때 빙고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됐나요? 자, 다 이해가 됐으면 지금 바로 빙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수단은 말이에요. 말을 모두 지워주고 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은 어떻게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극을 보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타고 다니죠. 이렇게 말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많이 이동했어요. 자, 두 번째 교통수단은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를 지어주세요. 당나귀는 말과 비슷한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말보다 조금 작고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 당나귀를 타기도 하고 짐을 운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통수단은 가마입니다. 가마는 옛날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던 교통수단이었어요. 양반이나 부자 또는 왕이 이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가마에 탄 사람들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교통수단을 지워봤는데 벌써 원 빙고가 나온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 줄이 되어서 빙고가 나왔어요. 아직 빙고를 못 만든 친구들도 곧 빙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교통수단은 뗏목이에요. 뗏목은 나무를 이어서 작은 배처럼 만든 교통수단이에요.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널 수 있게 만든 교통수단이니까 당연히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겠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 교통수단도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돛담배를 다섯 번째 교통수단으로 할게요. 돛담배 지워주세요. 돛담배는 뗏목보다는 큰 배였어요. 돛담배는 이렇게 배에다가 돛이라는 이렇게 깃발을 달아서 만든 배예요.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널 수 있게 하는 그런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교통수단은 소달구지예요. 소달구지는 말 그대로 소를 이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소를 이렇게 직접 타는 게 아니라 소 뒤에 수레를 이어서 사람이 거기 타거나 아니면 수레에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6가지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교통수단을 알아봤는데 그 옛날보다는 조금 현재랑 가까운 교통수단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7번째 교통수단은 전차입니다. 전차가 뭘까요? 전차는 전기를 사용하는 작은 기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하철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하철은 땅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전차는 땅 위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옛날에는 서울에 이 전차가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만들어지면서 이 전차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7번째 교통수단은 증기선입니다. 증기선이 뭘까요? 증기선은 공기를 먼저 뜨겁게 하고 이 뜨거워진 공기, 즉 수증기가 밀어내는 힘을 이용한 배예요. 배니까 당연히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겠죠? 이 증기선을 이용해서 사람도 이동할 수 있고 물건을 많이 실어서 물건도 운반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교통수단, 9번째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마지막으로 지워주세요. 여러분, 비행기는 다 잘 알고 있죠?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용했던 비행기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옛날에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라이트 형제는 박쥐가 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 작은 비행기가 지금의 큰 비행기로 발전된 거예요. 자, 이렇게 9개의 교통수단을 알아봤습니다. 이 9개의 교통수단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말, 당나귀, 가마, 뗏목, 돛담배, 소 달구지
이 6가지의 교통수단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은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을 빌렸다는 거예요. 가마나 뗏목은 모두 사람이 이렇게 젓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힘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는 반면에 말이나 당나귀, 소, 달구지는 동물의 힘을 빌렸어요. 동물들은 우리보다 빠르거나 힘이 셀 수 있으니까 이 동물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아니면 물건을 운반했던 거예요. 자,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라는 점이겠죠. 가마나 뗏목, 돛담배, 소달구지 이런 교통수단을 보면 모두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재료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자연에 있는 재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힘을 빌리고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이런 6가지의 교통수단은 대체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한번 이 옛날 교통수단들의 장점을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나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자동차나 기차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매연이 나오니까 공기가 많이 오염되고 있죠. 이렇게 요즘은 공기가 많이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많이 환경 오염이 되는 반면에 옛날에는 환경 오염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모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 교통수단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전차, 증기선, 비행기 이 3가지 교통수단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교통수단들은 옛날 교통수단보다는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교통수단들이에요. 맞아요. 이 3가지 교통수단은 모두 기계의 힘을 사용했어요. 옛날 교통수단은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그런데 점점 기계가 발전해 갈수록 기계의 힘을 사용한 물건이나 교통수단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증기선이나 전차, 비행기 모두 이런 기계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전과 달라졌을까요? 이 3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계의 힘을 빌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전차 같은 경우는 말보다 훨씬 빨랐겠죠. 증기선도 뗏목이나 돛담배보다 훨씬 빨랐을 거예요. 비행기는 당연히 더 빨랐겠죠. 이렇게 기계의 힘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더 빨리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네, 맞아요. 더 많이 운반할 수 있었어요. 전차나 증기선, 비행기로는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타서 이동할 수 있었겠죠. 동물이나 사람의 힘보다는 기계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나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9개의 교통수단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2번째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활동,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옛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9개의 교통수단을 배웠는데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동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에 선생님이 밑에 칸을 나눠놨어요. 이 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언제 이동을 할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할지 각자 자유롭게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채워봤어요. 언제? 선생님은 벚꽃을 좋아하니까 벚꽃이 가득 핀 4월에 이동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선생님의 집에서 벚꽃이 가득 핀 산까지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타고 이동을 할까요? 우선 선생님은 집에서 가마를 타고 출발을 해서 강에서는 돛담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의 교통수단만 이용할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두 가지를 이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학습지는 다 수업이 끝난 후에 이 학습터에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채워주세요. 네, 그럼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이 학습지 채우고 다시 동영상 들어봅시다. 자, 다들 학습지 잘 채워줬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상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림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무엇을 타고 갈지 그려주는 거예요. 예시로 선생님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선생님은 아까 벚꽃이 가득 핀 산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이렇게 산을 그려주고 그리고 이쪽에는 선생님 집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출발해서 가마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가마꾼이 들고 있죠, 가마를. 그래서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이게 선생님은 가마를 타고 갔다가 강을 만날 거예요. 그럼 강은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타야겠죠. 물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선생님은 돛담배를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돛담배를 그려줬죠. 돛담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거예요. 그리고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상상을 표현해 주길 바래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걸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림 그리고 다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다 열심히 그려봤나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그린 그림 여러분들만 보지 말고 선생님도 볼 수 있게 꼭 사진을 찍어서 활동지랑 같이 이 학습터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누구 친구 너무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올려주고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옛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혹시 이런 점이 조금 불편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요? 생각이 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 상상하는 활동을 하면서 조금 느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의 교통수단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보다 느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자동차 이런 교통수단보다 옛날에 우리가 사용한 돛담배나 뗏목, 말, 가마는 당연히 느렸겠죠. 그래서 느리다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마나 뗏목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동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통수단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양의 물건을 운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옛날 교통수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보다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겠지만 뗏목이나 소 달구지 아니면 당나귀에 많은 물건을 실어서 운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비행기나 큰 배로 많은 양의 물건을 한꺼번에 운반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의 교통수단에는 몇몇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점을 더 보완하고 보완해서 초기의 교통수단이 나오고 그게 더 발전돼서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을 배워봤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에는 말, 당나귀, 가마, 뗏목, 돛담배, 소달구지 등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초기의 교통수단인 전차, 증기선, 비행기까지 알아봤어요. 이런 교통수단들의 공통점이나 아니면 불편했던 점,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했는지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까지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다들 열심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같이 오늘날의 교통수단을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자, 다들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걸 확인할 수 있게 이 학습터에 활동지랑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 2개를 찍어서 올려주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